네, 강의 동안은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전체 음소거를 하고 이따가 2시부터 강의를 시작을 해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30분 정도는 제가 시연을 잠깐 할 거고 그리고 30분 정도는 이제 질문을 받을 건데 그때 질문 그 시간에 예, 그 마이크를 켜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곧 본 강의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알았어. 이따 싸고 해. 네, 네. 몇 분이 더 들어오셔야 하긴 하는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혜진님이 이제 본 강의부터는 녹화를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신 분 강의 녹화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본 강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무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6주 과정의 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제 1강에서는 오늘은 이제 그 논문의 구조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오늘은 이제 이제 논문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를 어떻게 완결하는지 그 연구의 완결은 그림과 표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과 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논문의 제목과 그 초록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도를 이제 오늘 강의 범위로 잡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한 강의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저희가 오픈 채팅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강의 노트 포함해서 오늘 강의 발표하는 그 장표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들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먼저 이제 처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논문의 구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는 이제 오프닝 강의 때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논문의 구조부터 이제 논문의 초록까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프닝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논문은 형식을 갖춘 논리적인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기본적인 형식은 제목, 저자, 소속, 초록, 서론, 방법, 결과, 논의, 결론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형식은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분야와 관계없이 논문이라고 하는 글은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포닥을 했던 하버드대학 물리학과 데이브 웨이츠 교수님이 추천하시는 논문 작성법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논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저는 이제 논문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물론 이제 이거는 다른 분들은 결과부터 적고, 그리고 이 결과를 디스커션하고, 그 다음에 실험 방법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역으로 초록을 적고 서론을 적고, 뭐 이런 그 순서들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논문의 구조에 따라서 그냥 처음부터 쭉 끝까지 쭉 순서대로 적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순서대로 작성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앞으로 한 5주 정도 시간 동안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주에는 과학 논문을 작성하실 때 지금은 거의 표준화가 되어 있는 그 텍 파일을 이용한 논문 작성 방법을 저희 그 정나리나 교수님이 그 시간을 활용해 주셔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처음 한번 보자. 네, 저희 강의에는 지금 한 100여 분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본 강의 1강부터 이제 6강, 총 6주에 걸쳐서 본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제목 초록, 그 다음에 이제 그림하고 표 작성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 문헌조사. 문헌조사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선행 연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선행 연구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결과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헌조사와 문헌 정리 방법, 그 다음에 서론 작성 방법. 서론은 이제 이 연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서론을 굉장히 잘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문헌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서론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헌조사와 문헌정리, 서론 작성법은 이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같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강의는 이제 본론 작성을 할 건데요. 본론은 이제 우리가 결과와 논의, 그러니까 result and discussion. 그러니까 본론에서는 지금 연구의 가장 그 이제 알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구의 가장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 result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그 result만 있는 게 아니고, result를 우리가 기존의 연구와 내 연구를 또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 그 규명이 안 된 어떤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포즈를 해줘야 돼요.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디스커션이라고 하는 논의 부분이 있어요. 그 논의 부분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이 본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세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릴 거고, 네 번째 강의 때는 결론. 이제 결론은 conclusion이에요. conclusion. 앞에 결과는 이제 result라고 말씀드렸고, 결론은 이제 conclusion인데요. result하고 conclusion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한국말은 좀 비슷한데 결과와 결론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결론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명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포맷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의 보조 자료, supplementary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보조 자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사실 지금 프로페셔널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내용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논문이 이제 다 완성이 됐으면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학위 그 이제 검토위원회에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논문 투고 방법, 이 투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논문을 보낼 때 우리가 커버 레터를 적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글쓰기의 문화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버 레터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리크루팅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사실은 이메일 굉장히 잘 써야 되는데 이 커버 레터를 잘 적어야만 우리가 원래 원했던 그 리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투고 때 커버 레터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부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섯 번째 강의 때는 논문 이제 이제 다행히 논문 이제 심사 들어갔어요. 논문 심사 들어갔으면 사실 그때부터 다시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논문 이제 리비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 리비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리비전하면서 어떤 스토리가 가능한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다음에 이제 논문이 다 게재 승인이 다 되고 나서도 프루프 리딩이 있어요. 프루프 리딩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걸 더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논문이 다 출판되고 나서는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6번째 강의 때는 택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 그 택 논문 작성 방법 때 제가 그 온라인 그 버전을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단독 논문을 쓸 경우도 있지만 공동 논문을 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온라인을 이제 활용해서 어떻게 전 세계 공동 저자들과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뒤에 내용은 그 데이브 웨이츠 교수님이 제안하신 몇 가지 논문 작성 방법에 대한 거를 이제 조금 요약을 하면서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이제 영어하고 우리말, 우리 한글에 대해서 이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영어는 한글에 비해서 굉장히 논리적인 글에 적합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어로 어떤 스피치나 라이팅을 이제 보면은 영어는 굉장히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게 굉장히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영어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선 구조화가 잘 돼 있어요. 한글이 굉장히 좋은 그 랭귀지임에도 불구하고 논문 쓸 때는 상당히 그 이제 어떤 습관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어는 굉장히 생략을 잘해요. 주어가 생략된 글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사실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어가 생략돼 있어서 이게 주체가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영어로 글을 써보고 영어를 다시 한글화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우리가 영어를 이제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몸에 이제 남아있는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어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논문을 이제 쓰다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를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좋지만 우리가 이제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쓴 영어가 팬시할지 아니면 어글리할지, 그렇죠? 아주 예쁜 그런 글이 될지 아니면 진짜 못생긴 글이 될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글은 좋은 영어는 정확한 글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팬시하다, 어글리하다 이런 건 별로 따지지 마시고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그 표현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 이제 라이팅이 되는 거를 훈련하시면 돼요. 얘를 얼마나 예쁘게 만들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에는 정확하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지를 먼저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디팅 과정에서 그걸 이제 조금 이제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 라이팅 하실 때는 정확하게 쓰는 거를 훈련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개요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라이팅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그 way of thinking,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어떤 생각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글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연구 노트를 적어 보시라고 한 건데 연구 노트를 적다 보면은 막 빈틈이 막 보여요. 그렇죠? 빈틈이 막 생깁니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돼 있지 않고 원인은 원인대로 따로 놀고 결과는 결과대로 따로 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생각이 좀 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이렇게 잘 돼야만 라이팅 잘 되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라이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생각하는 방식. 그래서 가능하면 노트를 좀 적으시면서 노트는 이게 순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연구 노트에 이제 이렇게 필기로 이렇게 쓰시면서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라이팅의 중요한 어떤 그 단서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구조화한 게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생각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이제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 우리가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어떤 장벽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피킹이나 라이팅이나 가능하면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좋겠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예, 가능하면 잘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 요거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그 텍스트는 뭐냐? 예, 좋은 텍스트 우리가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텍스트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쁘게 만들 거냐? 이거보다는 사실은 정확한 텍스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텍스트.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정확하게 글로 표현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다음 과정이 그걸 좀 다듬어서 예쁘게 표현하는 거죠. 예쁘게 다듬는 거죠. 예. 근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면 아무리 예쁘게 다듬어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이 정말로 정확하게 작성이 됐는지,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가 없는지, 내가 의도한 그 내용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 정확한 텍스트 작성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작성이 됐다면 예, 글을 잘 쓰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코렉트한 텍스트를 만드는 거를 예, 훈련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데이브 웨이츠 교수님이 가이드를 주신 그런 내용을 제가 쭉 따라갈 건데요. 자, 논문의 이제 구조를 논문의 구조를 보시면 그 모든 과학 논문은 예, 글로 표현돼야 되고요, 잘 표현돼야 됩니다. 잘 써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우리가 그 저자와 독자 사이의 어떤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자의 의도가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과학적인 글은 예쁘게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논문에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타이틀, 저자, 그다음에 초록이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본문이 인트로덕션, 그다음에 서머리의 그 레저트의 어떤 서머리, 그다음에 익스페리먼트, 실험이면 실험 방법, 그 연구 방법이 들어가고요. 레저트가 들어가고 디스커션 들어가고 컨클루전이 나중에 붙어요. 예, 그러한 이제 구조화된 글, 그것이 이제 우리가 논문이죠. 그렇죠? 예, 구조가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연구실에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연구 기술 보고서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예, 논문은 구조화가 돼 있고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링 이렇게 적으셨는데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링한데요. 그 형식만 잘 따르면 웬만해서는 다 논문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형식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데, 예, 이게, 이거는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예, 그대로, 꼭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법칙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가 모디파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이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룰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과학 논문, 짧은 논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에요. 레절트. 예, 예, 레절트가 모여서 컨클루전, 결론이 돼요. 결과가 모여서 결론이 됩니다. 그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논문은 하나의 이야기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이야기의 어떤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이야기의 도입이 있고 이야기의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하나의 논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가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큰 어떤 스토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긴 논문은 여러 개의 스토리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짧은 논문은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거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쓴다는 얘기는 그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논문에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다 이제 사실은 그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논문의 구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여기 이제 긴 페이퍼, 긴 논문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이야기가 모여진 거고요. 짧은 논문은 하나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거다. 네, 거기에 이제 한 가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서서 제가 이제 아마 다른 강의 때 조금 제가 시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그 학술지에 보내는 짧은 논문하고 우리가 이제 학위 논문이죠. 박사 학위 논문 같은 이제 굉장히 긴 논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몇 년, 다년간의 그 연구 결과가 하나의 논문에 집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긴 논문은 그 짧은 논문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박사 학위 논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박사 학위 논문의 구조는 어떻고, 각각의 파트는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조사를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이제 완결된다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떤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입증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연구가 완결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연구의 결과물 이제 그림하고 표가 이제 완벽하게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론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논문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 논문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뭐 수학적인 어떤 증명 입증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가설이 있으면 이 가설이 나중에 입증되는 그 이제 증거들이 필요해요. 예, 어떤 논리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실험 논문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한 결과, 정확한 에비던스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에비던스. 그 에비던스는 나중에 이제 그림하고 이제 표로 정리가 돼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결과물, 그러니까 연구의 그 핵심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를 데몬스트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몬스트레이션의 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사실은 논문을 준비할 때 그림하고 표를 먼저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표를 먼저 이제 깔끔하게 얘가 이제 실제 논문에 수록이 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그림 피겨 1에 A번 패널, B번 패널, C번 패널 이렇게 이제 딱 구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피겨를 오거나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피겨 1은 하나의 스토리가 완결되겠죠. 그러니까 피겨 2는 그 다음 스토리가 완결되겠죠. 그 앞에 스토리와 뒤에 스토리는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그 전체는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실험 결과가 빠져 있으면 비어 있겠죠. 그러면 처음에 라이팅 할 때는 약간 비워두는 거예요. 예, 비워두고 나중에 추가 실험하거나 네, 그 이제 라이팅 끝나기 전에 다 완결해서 데이터를 이제 거기다가 수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그림하고 테이블이 완결돼 있지 않으면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의 그 이제 과정에 있더라도 그 예상하는 결과들을 거기다 구성을 하는 겁니다. 피겨를 먼저 구성을 하고요. 그 피겨에 맞춰서 피겨의 순서에 맞춰서 스토리를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표현하기 전에 미리 그림으로 또는 테이블로 데이터들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론들을 연결하면 결과들을 연결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구나. 딱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그 이제 그 순간에 라이팅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아는 거죠. 내 이 연구에서 가장 내가 포인트 아웃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장 강조해야 될 게 뭐냐? 내가 가장 그 핵심적으로 얻은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타이틀에 표현하는 겁니다. 타이틀에 표현하고요. 우리가 초록에 이제 이러한 연구 배경이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초록에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도 이제 적어요. 연구 배경이 어떻고 핵심 이슈가 뭐고 지금까지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고 그래서 어떤 돌파가 필요한데 이러한 그 돌파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고 이러한 방법을 동원했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런 결과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인트로덕션에 들어갑니다. 예,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다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르죠. 예. 그래서 그 다 이미 그 연구의 결과물이 다 있는 상태에서 라이팅을 그냥 한목에 쭉 하시는 게 좋아요. 타이틀부터 그냥 쭉 그냥 컨클루전까지 그냥 쭉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라이팅은 연구가 완결된 시점에 그때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마이너하긴 한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그 시제를 현재 시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는 연구 방법, 그러니까 실험 방법을 설명할 때는 과거로 쓰시는 게 좋고요. 이미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이제 그 논문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저자와 독자가 서로 이렇게 실시간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과거 시점으로 쓰면 네, 독자들이 과거를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시점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 독자를 어트랙트 할 수 있는 이렇게 제 걸로 막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막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시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라이팅하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그 전문 용어는 좀 피해라 이런 게 있는데요. 뭐 학술지에 따른 전문 용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영어. 영어는요, 예, 굉장히 표현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뭐 모든 언어가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과학 논문 같은 경우는 단어를 최소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떤 강조의 의도가 아니라면 그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in order to 같은 거는 그건 이제 데이브 웨이츠 교수님은 되게 싫어하세요. 이런 거를 쓰는 거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짧게 쓰고 명확하게 쓰고 일부러 길게 쓰고 이런 거는 이제 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on the other hand 뭐 이런 말은 이제 뭐 불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가능하면 짧게.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글로 쓰시는 게 좋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제가 라이팅 할 때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포인트 아웃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면서 좀 잘못 이렇게 습관이 된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반복을 좀 피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주어의 경우에는 앞에 사용한 그 주어를 뒤에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좀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대문자를 쓴단 말이에요. this 뭐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대명사를 쓸 경우에는 이제 모호해져요. 뭐가 this인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명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좀 반복이 되더라도 주어가 뭔지를 명확하게 다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this 이런 이제 대명사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주어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우리가 뭐 A하고 더하고 잘 모르죠. 예, 그럼 뭐 우리가 정확하게 쓰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다 완벽하지 않아도 라이팅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 잘 쓰면 좋겠죠. 예,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겠죠. 네, 예, 잘못된 표현, 나쁜 표현, 좋은 표현, 더 좋은 표현, 이런 그 부분은 이제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불필요한 말 좀 빼라라고 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글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쓰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용사를 막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very much, 이런 말을 이제 그런 말 이제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를 막 여러 개 이렇게 막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high resolution, high concentration 이런 거 이제 계속 연속해서 막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가능하면 그 형용사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형용사를 여러 개 반복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예,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쓰신 다음에 나중에 그걸 약간 편집을 하실 때 약간 이제 조금 더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형용사보다는 명사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라이팅 논문 쓸 때 이제 약간 혼났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어떤 과학자의 이름은 안 적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전에 돌아가신 어떤 위대한 과학자 경우에는 이름을 쓰는 게 괜찮은데, 동시대에 있는 어떤 동료 과학자의 이름을 적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데이브 웨이츠 교수님의 의견이신데요. 필요한 경우는 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필요한 경우 연구 분야에서 이 연구자의 이름은 꼭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건 넣는 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의 이름을 넣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이렇게 아시겠지만 과학계 굉장히 예, 이렇게 사실은 그 컨플릭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 반대자가 봤을 때는 얘는 이 사람이 이름 집어넣는데 왜 나는 안 집어넣었어?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 문장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뭐 주의를 끌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팬시한 문장이 아니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정확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논리적인 그런 어떤 순서가 정확하게 기술될 필요가 있어요. 가능하면 이제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단어가 들어오면 두 번째 단어가 왜 그 두 번째 단어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의 앞에 구하고 뒤에 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앞에 문단하고 뒤에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두 개, 그 여러 개의 문단이 모여서 그 챕터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챕터들이 모여서 전체 글의 구성, 전체 글의 논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이제 논리 연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생각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이 모여서 글로 표현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각각의 그 작은 부분들이 큰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논리 연결 부분을 여러분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초록을 제가 잠깐 좀 먼저 좀 나와서 앱스트랙트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초록 논문에 초록이라고 하는데 초록은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초록을 써요. 제목을 적고 초록을 먼저 씁니다. 이제 왜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초록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론을 적고 본론 적고 결론 적고 논문 다 완성해요. 그 다음에 다시 초록을 다시 쓰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순서가 이제 초록을 맨 나중에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그냥 대충 써요. 대충 쓴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결론까지 다 적고 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약간 바뀌겠죠, 그렇죠? 전체 그 글의 어떤 결론과 얼라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초록에 다시 와가지고 얘를 다시 다듬어야 돼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제 러프하게 썼다가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에도 그 구조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뭐 한두 개의 문장은 인트로덕션, 논문의 그 구조를 따라가요. 처음에는 이 연구의 배경이 뭐고 핵심 쟁점이 뭐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뭘 한 거고 이 연구가 얻은 중요한 결과는 뭐고 결론은 뭐고 이런 문장들이 이 그 초록에 한 문단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이 첫 문장은 인트로덕션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뒤에 이제 컨클루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트로덕션하고 컨클루전이 중요한 파트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압축된 부분이 초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 또는 그러한 문장 그게 이제 이 초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뒤에 이그잼플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그 제공해드린 파일 중에 아마 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네이처 과학저널 네이처에서 제안하는 그 이제 앱스트랙트 작성 방법인데요. 사실은 요건 제가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이처가 이제 보여주는 앱스트랙트는 일종의 서머리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앱스트랙트하고 컨클루전이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성격의 글이고요. 사실은 이제 전형적인 앱스트랙트는 과학저널 사이언스나 다른 학술지를 참고하시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이제 네이처에서 이제 제안하는 이 앱스트랙트는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그런 초록의 형태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구조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걸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 오른쪽에는 실제 논문, 출판된 논문의 이그젠플이고요. 이 왼쪽에는 이제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첫 문장은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한두 문장 정도는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그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주제를 먼저 오프닝하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적어요. 파란색 부분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백그라운드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슈에서 그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 왜 그 연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를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부분은 however 이렇게 적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우리 연구가 뭐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here we show, here we report 뭐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문에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보여준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끊어줍니다. 그러니까 앞에 선행 연구하고 이 연구하고의 그 정확한 선을 긋는 거예요. 그 선을 긋는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어디까지는 예전 연구고 어디까지는 어디부터는 이 논문이 진짜 보여주는 새로운 결과인지를 정확하게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독자들 또는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테크니컬하게 here we show 이런 그렇게 요 정확한 표현이 요걸 그대로 따라가진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탁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가 이제 이 논문의 중심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레저트. 레저트는 결과예요. 결과는 그림 하나하나가 다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컨클루전에 해당하는 마무리 부분이 한 문장 정도가 들어가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래쪽에 그 옐로우 컬러인가요? 이게 주황색 비슷한 가장 아래쪽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짧은 논문의 경우에는 컨클루전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좀 긴 그 조금 그런 리뷰 논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이 논문이 이제 그 포인트 아웃하는 그 컨클루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이제 다른 이제 후속 연구자들이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그걸 이제 퍼스펙티브 전망이라고 하죠. 그 전망에 대한 그 글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어떤 영향력이 있고 어떤 이제 어떤 부분에 유용하고 미래의 이제 연구자에게 어떤 부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퍼스펙티브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적어주는데 네이처에서는 이제 초록이 보통 한 150자 정도 들어가고요. 리뷰 논문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조금 더 적어서 250자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체로 초록은 약 100자에서 한 150자 정도의 그 내용으로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가 한 문단 안에 다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초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이그잠플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2010년에 그 출판했던 논문에 초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컬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맨 위에 그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연구의 배경에 해당이 돼요. 연구의 배경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연구가 어떤 결론을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녹색으로 이제 정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연구가 어떻게 중요할 거다, 어떻게 영향을 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짧게 이제 한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록은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요거는 이제 2019년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 나왔던 논문의 타이틀하고 초록에 해당하는데요. 초록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초록의 첫 문장 보시면은 연구의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however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의 이제 핵심 쟁점,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we combine에서 나오죠. 이 부분이 이제 이 연구의 이제 핵심 내용이 기술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the technology 뭐 하면서 쭉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all with molecular contrast 뭐 이러면서 이제 어떤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초록은 구조가 상당히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초록을 잘 쓴다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연구에 대해서 구조화가 잘 돼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돼요. 초록만 잘 쓰셔도 여러분이 시작이 반이라고 거의 절반은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초록에
예, 요 앞에 사이언스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제가 따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레셔널 연구 방법, 레절트 그 연구 결과가 그 사이언스 논문에서 기술된 초록에서 이렇게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컨클루전에 해당하는 뒤에 부분, 예, 뒤에 부분이 여기 한 문장, 딱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이 이제 사실 여러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컨클루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way of thinking, 예, 이게 생각하는 사실 방법을 글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의 이제 그 구조화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논문의 구조랑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 생각하실 때요, 어떤 누구와 디베이팅을 하실 때 이런 순서를 하시면 좋아요. 인트로덕션을 얘기하시고요, 그 분야를 얘기하시고 필드인데 여기 잘못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제 잠깐 포인트 아웃 하시고 이슈를 명확하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셔널, 그러니까 뭐 이론이라든지 실험이라든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레절트, 그렇죠? 결과. 이 결과는 이 방법을 써서 얻어낸 결과, 그 결과가 물론 이제 잘 정리된 결과겠죠. 우리가 이제 논문에는 피겨하고 테이블에 해당이 됩니다. 이 레절트 이제 하시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그 다음에 perspective.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어. 어떤 영향이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게 디베이팅 하시려면 이 구조를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짧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네, 이런 그 생각의 그 생각의 흐름, 그 순서, 구조화, 이게 이제 글로 표현된 게 논문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그 인트로덕션에서는 본론에 해당있는데, 인트로덕션에서는 그 연구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해줘요. 한두 문장 정도가 연구에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논문 죄송합니다. 초록에 그 문장 구조를 이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뜯어서 보는 거예요. 그 초록의 첫 문장은 인트로덕션에 해당이 됩니다.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은 백그라운드. 이 연구가 이제 어떤 이제 배경이 있어. 이런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데 좀 이슈, 그렇죠? 사회적 이슈, 기술적 이슈,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에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런데 however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어. 연구가 안 돼 있어. 뭐가 더 필요한데 안 돼 있어. 이런 이제 우리가 포인트 아웃 하는 겁니다.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돼야 그 다음에 그런 그 상황에서 here we show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었어. 어떤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려고 해.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이제 그렇게 구분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결과들, 그 다음에 뭐 중요한 쟁점, 디스커션 많이 안 적으셔도 되고, 그래서 결론을 이제 적으시는 게 이제 초록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를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할 거냐,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어떻게 입증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이제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과학 논문은 이게 통계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통계적으로 이게 명확한지 확고한지를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흔들려요. 막 흔들리고 뭐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논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확고하게 이 레절트가 확고하게 이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거는 뭐 반복 우리가 실험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한지 안 한지 그 통계적인 해석이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결과는 그림하고 테이블, 표로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림하고 피겨하고 테이블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건 이제 요약된 결과예요. 요약된 결과. 그러면 원래의 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원래 데이터들. 그 로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또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서플리멘트리 인포메이션 또는 서포팅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이 보조 자료를 우리가 정리해서 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과학 저널이 서포팅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도록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피규어 레저트 그 테이블이 워낙 그 집약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 원래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는지가 확인이 돼야만 아 이거는 틀림없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그 과학 논문은 예, 그 서플리멘터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굉장히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 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클루전 예 논문이 이제 다 레저트가 다 정리됐어요. 레저트 1, 그 피겨 1번에서 레저트 1이 나오겠죠. 피겨 2번에서 레저트 두 번째가 나오겠죠. 그 레저트가 뭐 1, 2, 3, 4 그림의 개수만큼 1, 2, 3, 4 이렇게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뭘 했다는 거야. 이게 이제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앞에서 보여준 모든 result가 그러니까 our result s로 돼 있죠. result가 그러니까 모든 결과가 증명하는 게 뭐야? 입증하는 게 뭐야? 그래서 그 결과적 그 결론적으로 뭐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결국 이제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한 스토리예요. 그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앞에 이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다 이제 그 검증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뭐다 이렇게 딱 이제 그 학문의 원 스텝이 딱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컨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이 레절트들이 모여서 컨클루전이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서로 다른 겁니다. 우리말로 이제 레절트는 결과, 컨클루전 결론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가 평소에 별로 구분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퍼스펙티브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글도 있고 안 들어가는 글도 있고 한데요. 이렇게 조금 더 험블하게, 그러니까 약간 겸손하게 그러니까 논문 쓰시는 분들은 퍼스펙티브를 잘 안 쓰세요. 예, 이게 어떤 임팩트가 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시겠죠. 근데 이제 약간 조금 더 세일즈를 하고 싶다, 나를 좀 더 홍보하고 싶다 그러면은 퍼스펙티브를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너무 과장되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객관화해서 정말 이 연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예. 근데 너무 이렇게 오버하시면은 역효과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논문 작성할 때 순서대로 작성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든 논문이 다 연구가 완결된 다음에 작성하기에는 너무 좀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하기도 하고 너무 늦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가 시작될 때 저는 이제 특히 예비 결과가 얻어졌을 때 원 페이지 드래프트, 한 페이지 초고라는 걸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논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거, 그러니까 논문의 타이틀을 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를 두리뭉실하게 일단 잡아보고 그 다음에 초록을 작성을 해요. 초록에 다 있다고 그랬죠.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초록에 이제 다 압축해서 적어보는데 물론 이제 연구의 초반에는 잘못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바꿔야 되긴 하지만 초록을 작성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핵심 문헌들을 몇 개 리스트업을 해요. 보통 한 10개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결과니까 이게 연구를 더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도 교수님을 어트랙트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제 우리가 예비 결과를 가지고 그림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네, 요거 계속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이 연구를 시작을 할 건데 교수님이 마무리할 때까지 내 편이 되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목해 주세요. 예, 그런 어트랙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여기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그 한 페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페이지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내용만 이제 추가를 해서 원 페이지 드래프트를 만듭니다. 이게 되면은 나중에 논문 쓰기 되게 쉬워요. 요걸 이제 각 그 부분을 이렇게 확장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어트랙트 성공했으면, 예, 교수님은 이제 끝날 때까지 내 편인 거예요. 그쵸? 예. 여러분이 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쵸? 자,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논문의 구조고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워드 파일에 네, 오늘 강의할 내용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제 PPT 파일로 쭉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건데 네, 글로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예, 논문 작성법, 그림과 표, 제목과 초록 작성. 네,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네, 제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논문을 작성할 때 논문이 끝나지 않은 시작은 했는데 논문이 안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네, 논문이 안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가 안 끝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끝나야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이 정리되고 테이블이 정리되고 데이터가 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확고하게 이제 얻어지겠죠. 확고하게 이제 그 다 정해진 상태에서 라이팅을 그냥 쭉 일목 그냥 유연하게 그냥 쭉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연구가 끝나지 않으면 당연히 논문이 안 끝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논문을 완성을 이렇게 만약에 그 못하셨다면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가 끝났으면 어떻게든 라이팅은 끝날 수 있어요. 예, 시간의 문제인 거지. 연구가 끝났으면은 예, 좀 부족하지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드래프트를 완성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 또는 이제 공동 연구자에게 예,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연구가 끝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내가 논문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초과 완성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완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얻어낸 결론이 하나여야 됩니다. 예, 결론이 하나, 원 스토리가 원 페이퍼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작성하는 게 좋을까?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논문 작성법 안내서나 아니면 논문 작성법 다른 강의를 보시면 뭐 레저트를 먼저 적어라.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을 먼저 적어라. 뭐 이런 이제 그런 테크니컬하게 제안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림하고 테이블이 일단은 완결되면요. 연구가 완결되면 당연히 그림하고 테이블이 정리가 되면서 이제 다 이제 준비가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피규어하고 테이블이 이제 다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스토리를 그냥 글로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림하고 표를 먼저 완성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다음은 타이틀부터 컨클루전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적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순서대로 작성법, 그런 방법을 저는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림하고 표 완성하기, 이제 연구의 완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토리 구상,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건데 연구가 완결되면 피규어랑 테이블하고 다 완성이 돼요. 근데 얘가 완성이 안 되면 연구가 완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피규어 1번, 피규어 2번, 피규어 3번, 피규어 4번. 네,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사실은 이렇게 피규어를 구성하시면서요. 저는 이제 PPT에다가 이제 피규어를 구성하는데 피규어 그 1번을 그 PPT 이제 첫 페이지에 적겠죠. 거기에 이제 패널 A, 패널 B 이렇게 패널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패널 넣으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고 두 번째 데이터가 의미하는 거고 그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피규어 1번에서 내가 완성하는 스토리가 뭐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으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피규어에 캡션을 넣는 거랑 그 논문의 텍스트를 적는 게 좀 다른데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 피규어에 그 캡션을 적으실 때는 그냥 그 피규어에 대한 설명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설명만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피규어의 그림만 보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뭐냐면 피규어의 캡션을 안 보고요. 피규어의 캡션을 안 보고 그냥 그림만 보고도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림을 봤는데 그림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캡션을 안 보고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이제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캡션을 안 보고 또는 본문의 텍스트를 안 보고서도 그림만 보고서도 이야기가 이해할 수 있게끔 예, 그런 그 퀄리티로 그런 완성도로 그림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요건 사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예, 그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은요, 완성도가 100% 가까이 돼야만 라이팅을 시작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뭐 예를 들면 완성도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라이팅을 하시는 게 조금 시기상조고요. 그림의 완성도는 그러니까 스토리의 구상이 어느 정도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미 그 그림을 이제 그림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이렇게 구상하실 때 스토리가 다 구상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이미 내가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개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 거다라는 걸 미리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술지에 따라서는 그림하고 표의 그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짧은 논문의 경우에는 그 분량이 이제 페이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림을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될지 나오는 거죠. 긴 논문은 이제 관계가 없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어떻게 구성할지, 네, 그 상당히 프로페셔널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그림의 패널 이렇게 구성할 때요. A번, B번, C번. 그러면 이제 A 그림의 그 패널이죠. 그 안에 데이터가, 그래프가 하나씩 들어가, 그래프든지 아니면 어떤 스케매틱 그런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게 들어가든지, 요거를 이제 폰트를 정확하게 통일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독성을 고려해서 컬러를 또 적절하게 넣는데, 강조해야 될 건 저는 항상 레드 컬러를 써서 강조를 합니다. 글자에 레드 컬러가 들어가면 그걸 계속 강조한다는 거고요. 피겨 1번에서 썼던 그 컬러와 포맷의 그 폰트의 포맷을 그대로 그림 2번에도 그대로 써요. 그래서 그림들 간에 서로 이렇게 통일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제가 약간 좀 예민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림 1번하고 그림 2번에 그림의 그 그래프에 들어가는 그 선의 굵기가 달라요. 그러면 저는 그걸 학생한테 지적을 합니다. 야, 이거 그림 그 굵기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제가 다 고쳐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림이 그렇게 이제 통일이 돼 있으면 굉장히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를 따라가는 거가 굉장히 이렇게 수월해요. 예, 그림만 보고서도 스토리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얘가 이제 일종의 아주 멋진 그 스토리 보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패널 사이의 간격, 높이, 너비 이거는 이제 그 디자인은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은 제가 다 그려요. 사실은 뭐냐면 저희 학생들 데이터 갖고 오면은 이제 패널 A, 패널 B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구성을 해줘요. 구성을 해주고 학생이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해서 거기 이제 다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을 이제 이게 컬러를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볼드 그 라인을 쓰거나 또는 이제 그 솔리드 라인, 데시드 라인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제 다 이렇게 에디팅을 다 해줘요. 그리고 제가 쏙 마음에 들 때까지 퀄리티를 그 높여가지고 그림을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 완성하는 그 작업이 라이팅하는 작업 못지않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테이블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라이팅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연구가 완결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테크니컬하게는 어떻게 하냐면 PPT 파일로 이제 그림을 다 완성하고요. 테이블은 조금 그 방식이 좀 다른데 그림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림을 이제 다 완성하면 얘를 PDF 파일로 하나씩 만들어요. PDF 파일로 그림 피겨 1 그러면 PDF 파일 하나로 만들고요. 논문에는 그림 하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 그림 하나에 그 논문에 들어가는 정도의 그 이 뒤에 그 여백을 다 잘라내서 그 논문에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형태로 다 이제 PDF 파일로 만들어줘요. PDF 파일을 만들어주면 이게 나중에 소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원본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F 파일을 프로페셔널 버전을 써요. 그런 이제 에디팅을 하셔야 되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테이블은 그림처럼 편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텍 파일 에디터로 작업을 하시면은 표는 따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 문법을 배우실 때 어떻게 이제 정리하면 좋을지.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 의학 저널이나 통계학 저널에는 데이터를 그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가 그 논문에 이제 발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테이블을 반드시 수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저널에서 표를 이제 만드는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이제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 가능하면 좋은 논문, 이제 좋은 그 모델 논문이 그 이제 표를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는지를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별로 이렇게 크게 개성이 드러나지를 못해요. 이 부분은 컬러를 넣을 수도 없고 잘 못합니다. 저는 이제 그 테이블이 꼭 필요한 저널이 아니면 테이블 사실 잘 안 써요. 그거보다는 그림을 더 선호합니다. 그림을 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논문의 제목. 논문의 제목은 이제 논문 쓰기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논문의 제목은 우리가 브랜드와 똑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지난주에 그 논문에서 가장 그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저자. 제1저자의 이름은 가능하면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이 발표된 저널 이름. 그 다음에 논문이 출판된 연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가 이제 지도 교수를 만났어요. 또는 이제 아주 그 분야의 대가를 만났어요. 그 뭔가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이제 97년에 디건이 네이처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저자와 저널과 연도를 기억하시면 얘는 이제 그거를 잘 알고 있구나, 이해를 하고 있구나,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논문의 제목은 잘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논문의 제목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네, 논문에서 이제 가장 첫 부분이 제목 타이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이 브랜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논문의 제목이 다른 사람의 논문의 제목과 똑같지 않아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구글 검색에 따옴표 검색을 하시면 네, 따옴표 검색을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만드신 그 제목이 다른 사람이 혹시 그 똑같은 제목을 발표한 적이 있는지를 꼭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목이 없어야 돼요. 똑같은 제목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이 만든 그 논문의 제목이 다른 사람하고 중복이 되면요, 여러분이 리젝트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기본적인 것도 안 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대가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대가일 확률이 높지 않잖아요. 근데 이미 누군가가 그 제목으로 그 논문을 발표했다면 그 사람은 대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논문의 제목은 반드시 여러분의 고유의 제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와 같다. 그러면 브랜드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논문의 제목은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문은 다 이제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목은 짧을수록 임팩트가 높습니다. 논문의 그 제목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아요. 임팩트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가의 그 리뷰 논문을 보시면 논문이 짧아요. 단어가 2개, 3개? 오, 대단한 논문인 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그냥 일반 저자가 쓰기가 어려운 논문입니다. 그거는 대가에게만 허락되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대가의 그 이제 논문의 타이틀이 개수가 작잖아요. 짧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적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 논문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은 학술지에 따라서는 제목을 아주 명확하게 써라 이런 그 저널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짧은 제목을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짧게 쓰는 거로 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문이 선호하는 게 긴 제목일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짧게 적어서 그렇게 그 이제 시도해 보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적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논문의 정확한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처음에 딱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논문인지를 결론을
결론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를 타이틀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단어로 해서 쫙 이제 타이틀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논문의 타이틀을 이제 얼마나 잘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거죠. 네. 네, 논문의 제목만 봐도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제 제가 저널 클럽 할 때 저희 학생들한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제목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학생이 제목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얘기를 이제 더 진행하기 전에 그 제목을 보고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유추를 해봐라, 이런 질문을 해요. 예, 그 논문의 제목이 잘 구성이 돼 있으면 예, 충분히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논문의 제목은 이제 전체 내용을 가이드하는 내용 부분이기 때문에 논문의 전체 내용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 내용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처음 이제 논문의 제목을 잡아요. 논문의 제목을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겠죠. 그 처음에 잡았던 논문의 제목은 전체 글의 어떤 가이드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 썼어요. 논문 다 써가지고 결론 다 내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논문의 제목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이게 과연 내가 잘 잡은 건가? 그래서 마지막에 논문의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논문의 제목은 논문 쓰기의 시작과 끝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초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에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논문 전체 내용, 전체 이야기를 집약한 하나의 문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절한 안내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esult와 conclusion, 결과 결론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네, 그 기본 구성이 introduction, 그 다음 problem, 그 다음에 here we show라고 되는 거죠. 이 연구의 핵심 방법과 결과, 그 다음에 결과의 좀 더 디테일한 결과, 그 다음에 그 결론, 그 다음에 그 perspective,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논문을 쓰는데 왕도가 없겠죠. 예, 논문은 이제 많이 쓰실수록 좋고요. 논문을 많이 읽으시는 게 논문을 많이 쓰시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논문을 계속 접하고 계셔야 예, 최근에 패션이 이렇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최근의 패션을 따라서 이렇게 좀 작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논문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패션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한 5년 정도 주기로 논문의 타이틀을 만드는 것과 약간 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한 10년 전에 논문들의 패션하고 지금 논문의 패션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런 것들은 이제 캐치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시려면 계속 논문을 정기적으로 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되는 그런 논문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그렇게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제가 그 초록 파일을 좀 데모를 할게요. 제가 계속 스트레이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질문 시간을 드릴 거니까 그때 이제 질문 이제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잠시만요.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제가 그 좋아하는 논문 중에 한 편인데 네이처 피직스에 출판된 그 논문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잠깐 좀 설명드리면요. 그 물의 그 위에 이렇게 물방울이 하나 놓여 있어요. 그 물방울하고 아래 물 표면하고 이렇게 딱 접촉이 되면요. 모든 그 자연 법칙은, 자연의 그 어떤 현상들은 에너지를 최소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그 이 물방울의 표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평한 물의 그 표면이 서로 이렇게 딱 부딪히면요. 예, 물방울이 그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는, 이게 이제 표면적을 줄이는 방향이죠. 표면적이 줄어들면 표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물은 서로 그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항상 일어나는데,
근데 이 물은 이제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그냥 쏙 들어가지가 않고요.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첨벙거려요. 첨벙거리는데 이런 현상을 저희가 partial coalescence라고 이제 부르는 이제 물리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연구하신 그 논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맨 위에 그림은 이제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아래쪽에 두 개의 그림은 요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그 이 현상을 그대로 모사를 해서 속도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를 이제 컬러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그림이고, 여기 이제 피겨 1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연구 내용이고, 뭐 디테일한 거 여러분이 아시는 거는 지금 필요하진 않고, 자, 요거 이제 논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Partial coalescence of drop at liquid interface. 그러면 이제 liquid interface, 자, 요거는 시스템을 정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drop,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위에 물방울이 아래쪽 물의 표면하고 지금 막 어떤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관계고, 거기서 물리적인 현상은 partial coalescence라고 하는 물리적인 현상인 거죠. 자,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partial coalescence입니다. 다른 단어들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 가장 이 논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해당이 돼요. 이걸 이제 타이틀로 잡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단어가 몇 개죠? 하나, 둘, 여기 이제 of 이런 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죠? 예. 논문의 타이틀이 5개에서 7개 정도 사이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통 타이틀을 많이 만드는데, 처음에는 이 타이틀의 개수가, 단어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논문은 더 많은 임팩트가 생깁니다. 더 많은 연구자들이 그러면 뭐 이거는 보세요. 물방울, 그러니까 드랍이라고 돼 있으니까 꼭 물이 아니어도 돼요. 이거는 뭐 다른 것도 됩니다. 알코올도 돼요. 그 다음에 리퀴드 인터페이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리퀴드 뭐 종류가 굉장히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랍이라는 형태를 갖고 리퀴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은 당연히 임팩트가 아주 높은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출판이 되면은 이 논문이 언급하고 있는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뭐 맞는 부분도 있겠고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물론 이제 저자들은 틀릴 수 있는 부분은 마이너하게 얘기하겠죠. 마일드하게 이제 표현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려도 되는 걸로 표현하겠죠. 어찌됐든 틀려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이 논문을 이용하게 돼요. 왜냐하면 타이틀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특허하고 비슷해요. 특허에 기술에 우리가 우리가 주장하는 걸 클레임이라고 하는데, 청구항이라고 하는데, 그 청구항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를 벗어나면은 그 청구항에 이제 적어놓은 내용에 딱 걸리면요, 특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타이틀에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놈을 인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타이틀을 그렇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단어, 첫 이제 뭐 하나 또는 2개, 이 처음 단어가 이 논문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을 보시면 빨간색 부분은 백그라운드고요.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면 problem이 나오고, 이런 problem이 좀 길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lthough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슈를 이제 포인트 아웃한 거고, 여기 보세요. Here we combine 이렇게 돼 있죠. high speed video imaging, 이걸 이제 rational이죠.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 다음에 to determine 뭐 the condition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결론에 이걸 해서 이제 우리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this mechanism에서 결론이 뭐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파란색 한 문장, 굉장히 짧게 적긴 했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빨간색 부분은 이 연구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부터 기술한 부분인데, 초록이 이제 이렇게 기술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이제 어떤 연구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 연구가 뭘 했다라고 하는 거, here we show 이렇게 이제 뒤에 딱 구분해서 적는 거. 뒤에 부분이 이 연구의 본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적는 부분이 초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데모를
라이팅을 실제로 이제 하면서 라이팅을 좀 이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까요? 제가 뭐 지금 네, 지금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음. 요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 학생하고 같이 이제 그 미국 물리학회 3월에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 그 논문의 초록 학회에 학술지에 보내는 거 말고 학회에 보내는 초록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보내면 발표의 기회를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학회에 보내는 이제 논문의 그 연구에 그 이제 초록이에요. 초록인데 여기는 타이틀 들어가고 저자 들어가고 저자의 소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abstract 초록이 들어갑니다. 이 초록은 이제 그 논문의 초록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에서는 이제 요거 이제 연구의 내용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침방울에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 침방울에 그 있는 그 바이러스가 그 이제 생존하겠죠, 그렇죠? 그 침방울 안에서. 근데 얘가 이제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증발이 돼가지고 얘가 쭈글쭈글해지면은 그냥 이제 바이러스는 얘가 아주 동그란데요. 그 맨드라미처럼 그 아니요 뭐죠? 그 무슨 꽃이죠? 지금 언뜻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그 바이러스의 표면이 굉장히 약해요, 사실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텅 터지면서 죽어요. 예,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가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침방울하고 에어로졸하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에어로졸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연구를 저희 지금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트로덕션에 해당이 되는 코비드 19이 이게 중요하다. 예,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얘기해 준 거고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면서 이슈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however 그러면서 뭐 어떤 게 뭐 우리가 뭐 그죠? 예, 예. 그 정확한 그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데 아직도 unclear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본 연구에서 here we show 또는 here we aim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연구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했다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문단은 퍼스펙티브 얘기해주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we believe 그렇게 우리 이 연구가 중요할 거다 유용할 거다라고 우리가 믿는다 그렇죠. 예.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우리의 퍼스펙티브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는 건 당신이 믿는 건 다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거고 그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퍼스펙티브를 적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저희 학생하고 한 10분 정도 다 썼어요. 10분 정도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러면 다 써가지고 투고를 했고요. 이제 억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르타 학생이 이제 3월달에 이제 구술 발표를 할 예정이고 논문 작성하실 때 초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스토리 하나예요. 예, 이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슈, 프로블럼, 그 다음 here we, 브라브라브라, 그죠? 그 다음에 conclusion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perspective, 네, 임팩트가 어떤 거야? 이게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잘 훈련돼 있으면은 이건 그냥 10분이면 다 적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논문이 다 완성되고 나서 전체 결론하고 온라인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뒤에 몇 개 문장 조금 바꿀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잘 정리되면은 예, 그 논문 한 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타이틀에 그 논문의 그 제목에 단어 개수가 많지 않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가능하면 타이틀 개수, 그 단어의 개수를 좀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어떤 논문의 그 제목하고 이제 초록을 만약에 작성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맷을 가지고 한번 이제 여러분의 그 주제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이제 그 브레이크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4시 전까지 한 지금 30분 조금 더 남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논문 작성하실 때 제목하고 초록하고 작성하실 때 뭐 어려움이 있으신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또는 뭐 그림이나 표 준비하실 때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니요, 질문까지 녹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이크를 키셔서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마이크가 조금 사용이 어려우시면 네, 저희 그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네. 저는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는 안 쓰는데요. 이제 조금 더 그림을 팬시하게 만드시는 분들은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웬만한 작업들은 다 파워포인트에서 하고요. 데이터는 이제 그래프를 잘 만드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이용하는데, 그건 이제 물리 쪽에서 공학 쪽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일단 다 파워포인트를 일단 거기에 이제 모아가지고 패널 구성을 거기서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한양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공부 중인 남선호라고 합니다. 네. 예, 제가 궁금한 점은 어떤 실험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논문을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실험의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실험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께 프로포저를 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가 좀 고민인데,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는 게 좋을까요? 예상되는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상되는지는 아시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시스템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어떠한 사이언티픽적인 그런 프루프들이 없어가지고 네. 일단 해봐야지 알 것 같은 실험을 지금 네, 좋습니다. 네,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 하다 보면, 이제 어떤 하이포테시스 있어요. 가설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예측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포즈 하실 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입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으면, 이런 결론이 이제 예상이 될 거야라고 하는 거가 이제 프로포즈가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선호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해봐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뭐냐면 시나리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나리오는 얘가 차이가 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차이가 안 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 전혀 예측 불가다.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나리오에 맞게끔 결론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하이포테시스로 어떤 가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연구는 대박일 가능성이 높아요. 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놀라운 결과예요. 전혀 예,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 그 스토리를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예, 어떻게 적으시냐면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이론적 배경을 쭉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런 결과 예측이 된다라고 적으시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혀 반대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그 반대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을 한다. 이렇게 전개하시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여보세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네. 제목을 정할 때 부제목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질문 형식의 제목이 있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퀘션이 경우,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해주셔서 그냥 필드마다 약간 그게 다른 건지 아니면 그 패션에 좀 따라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부제목이나 질문 형식으로 약간 이제 해도 괜찮은 건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논문의 제목을 이제 잡을 때, 그러니까 질문으로 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제 논문에도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남선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 거다라고 예측을 한 뭔가가 있어요. 현상이 있는데, 진짜 그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질문으로 줬어요. 그 제목으로 줬어요. 질문을.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연구 내용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답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질문으로 주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논문 제목 기억이 나냐면 어떤 단어를 하나 딱 주고 그 다음에 그 콜론이죠. 콜론 땡땡 콜론 땡땡하고 그걸 쭉 풀어내는 제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제 맨 앞에 나온 그게 그 프로그램의 이름인데 그분이 이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거야. 그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이름을 가장 먼저 넣고 땡땡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쭉 적으신 거죠.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컨클루전이 한 문장으로 보통 정리가 되니까 그 핵심되는 그 컨클루전을 제목으로 그대로 쓰신 경우도 있어요. 이제 어느 경우가 가장 최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제 그 지도 교수님하고 또는 여러분의 동료분들이 이제 제안하시는 거가 좋은 이제 그 참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결과적으로 이제 에디터가 억셉트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논문의 제목이 약간의 이제 임팩트를 주고 싶다. 처음에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인 그 포맷이 아니라 뭐 그런 방법을 써도 괜찮은 거죠. 질문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완결된 어떤 문장처럼 만들거나 그런 특이하게 제목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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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강의도 굉장히 알차게 잘 들었습니다. 네. 카이스트에서 학제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논문 제목 타이틀을 이렇게 뽑아야 인용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 타이틀이 계속 이렇게 세부적으로 좁혀지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문학이라고 하면은 뭐 문학에서도 어떤 장르인지, 뭐 장르면은 어떤 장르에서 또 뭐 소설인지 웹소설인지 뭐 약간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점점 깎으면서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인용 예시로 들어주셨던 논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드롭스라는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그 네, 단어,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짧아지면 포괄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논문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임팩트가 높아지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상충하는데 하나는 내가 이제 그 만든 그 박사 논문의 제목이 네, 굉장히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그 논문의 타이틀을 잡으실 때 자꾸 이제 그 한정해서 컴파인해서 그래서 이제 딱 그 경우에만 딱 맞는 경우로 논문의 제목을 잡으셔야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논문 제목을 잡으실 때 너무 브로드하게 잡으시면은 그러면 그 박사 논문이 끝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보통 이제 그럴 경우에 리뷰 논문의 그 총설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타이틀을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는 대가들이 연구의 전체 서머리를 다 하고 예, 뭔가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이제 총설 논문, 그러니까 리뷰 논문 경우에는 이제 그런 타이틀이 적합한데 보통 이제 박사학위 그 논문은 최대한 아주 스페셜라이즈드한 타이틀을 잡는 게 좋다라고는 가이드가 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그 연체 물질의 동력학에 대한 액선 영상 연구 이렇게 딱 끝나는데 그 이제 제가 한 그 연구가 모든 연성 물질에 다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예요. 그 타이틀 자체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타이틀을 그러니까 여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억셉트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브로드하게 적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임팩트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도 교수님하고 디베이팅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논문의 타이틀은 그러니까 저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브로드하게 잡으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그 다음에 에디터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이렇게 스페셜하게, 그렇게 이제 좁게 그렇게 잡는 게 좋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제가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신 것 중에 그 지금 뒤에 앞에 쭉 질문하신 것도 있긴 한데 보이는 거 먼저 이렇게 보이는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박성애 님이 주신 것 중에 과거형으로 논문 작성을 하시는데 현재형으로 쓰라는 거에 대해 보충 설명.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초록의 경우에도 그래요. Here we show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물은 분명히 과거의 건데 연구 결과를 놓고 그림을 놓고 저자와 독자가 서로 이제 지금 그 글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서로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독자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거를 옆에서 이 저자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와 같은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look at this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봐라. 이 피겨를 봐라. 그 다음에 이 피겨에서 피겨가 demonstrate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this figure demonstrate this, that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글을 쓰실 때는 지금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거와 같이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을 액티브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이태영 님이 강의 초반에 논증에 대해 훈련한다 말씀하셨고 지금 좀 구체적으로 네. 이게 어떤 질문일까요? 혹시 태영 님 조금 질문 다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비디오 켜기가 좀 네, 곤란해서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는데요. 그 앞부분에 논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글하고는 조금 다르게 느껴서요. 뭐 비트겐슈타인의 뭐 언어 철학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 네, 질문 이해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 논문을 쓸 때 이제 로직, 논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팩트와 팩트를 연결하고,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원인을 연결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논리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논증법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그 논증법을 이렇게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논증법을 배우기보다는 글의 순서를 보시면요. 예를 들면 단어가 나오고 단어가 이루는 구가 있고 구와 구가 연결해서 어떤 문장이 되고 문장이 연결돼서 이제 문단을 이루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어떤 구조가 있는 건데 그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그 뒤에 붙는 단어가 어떻게 또 나오고 이렇게 워드 바이 워드로 논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마 라이팅 하실 때 교수님하고 작업을 하실 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학생하고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단어가 이제 나왔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지를 서로 고민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적절한지를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demonstrate라고 하는 단어가 좋을지 그냥 illustrate라고 하는 단어가 좋을지 뭐 이게 정확한 단어가 거기에 나오도록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적합하다.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는 거야. 그리고 원래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컨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단어를 연결하고 이제 구와 구를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문장과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그 서로 그 이제 여러분하고 여러분 지도 교수님 또는 에디터하고 그 문장을 봤을 때 그 생각의 흐름이 그대로 쭉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라이팅 하실 때 그렇게 훈련하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태영님이 아마 요거는 캐치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프랙티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워드 바이 워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러니까 라이팅을 이제 직접 이렇게 해보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라이팅 작업이 사실은 1:1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시면은 그 생각을 이렇게 구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내 글을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내가 봤을 때는 완벽하고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3자의 눈에서 보면은 이 단어가 왜 거기에 와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와 그 이제 저자가 이제 처음에 썼던 그 의미가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거죠. 그러면서 더 적합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팅을 많이 해보신 분 같으면 뭐 저는 단독 논문을 쓰는 이제 뭐 이제 여러 편을 써봤으니까 혼자서 이제 단독 논문을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 글을 비판할 수 있어야만 글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하신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라이팅 초기에 그 라이팅 훈련이 많이 안 된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내 글을 워드 바이 워드로 체크해 줄 수 있는 사람, 워드 바이 워드로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추적해 갈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라이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완성이 정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자전거 타는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자전거 혼자 배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자전거를 이렇게 붙잡아 줘야 되고 이렇게 뭐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자전거 탈 줄 아는 사람 하고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게 빨리 배우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또 이렇게 채팅창으로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혹시 제가 다 팔로우를 다 못할 수 있으니까 그 질문 직접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박성혜님, 논문 투고할 곳을 정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예, 좋습니다. 요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처음에 저는 원페이지 드래프트를 만들 때 타겟 저널을 먼저 정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가 타겟 저널을 잘못 잡으면요. 이게 출판될 때까지 과정이 굉장히 험난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쓰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박사과정 처음 갔을 때 몇 달 안에 뭔가를 아주 제 생각에는 멋진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이제 네이처에 이제 막 투고를 해요. 네, 그 저희 교수님, 지도 교수님 설득해.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 분야에 대해 잘 모르셔가지고 이게 네이처 값인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 세계 뭐 많은 과학자 주목을 받을 거 교과서를 바꿀 수 있는 거다. 막 이러면서 서로 그냥 좋아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연구의 정확한 퀄리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정도 학술지에 나오기에 적합해. 이게 이제 굉장히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학문 분야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퀄리티면 내가 이 정도의 저널에 보내는 게 참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게 판단이 딱 들어서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언제 판단하냐면 예비 결과를 얻었을 때 처음에 이제 타겟 저널을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완결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림하고 우리가 표가 다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연구의 퀄리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저널에 내가 실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 타겟 저널을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타겟 저널에서 이제 원하는 그 논문의 그 포맷이 있어요. 그 포맷대로 논문을 이제 라이팅을 준비하시는데 요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 저널이 원하는 포맷으로 처음부터 작성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이제 보통 디폴트로 내가 이 정도의 그 뭐 내용과 이 정도의 분량이면 어느 정도 저널에 들어가겠거나라고 예상을 해보시고 그냥 루틴하게 제가 평소에 쓰는 그 포맷으로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그 작성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약간 트위팅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저널에 이제 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타겟 저널을 그 정하시는 시점은 이제 그림하고 표가 다 준비가 돼가지고 정확한 퀄리티를 판단하시면 그 라이팅 들어가시기 직전에 타겟 저널 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시면 돼요. 네. 자, 혹시 네, 스피커로 질문 남겨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텍사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정환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그 저자는 틀려도 되는 부분을 마일드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네. 이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저자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지만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결과는 이제 흔들리지 않지만 예를 들면 데이터 해석을 잘못했다거나 이론적 접근을 잘못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저널마다 그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자들이 미리 발견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코멘터리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에러텀 같은 걸 논문이 이제 이거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연구자가 논문을 이제 쭉 읽어보니까 요런 부분 좀 틀린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다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저널에 보내면 거기에 또 다시 이렇게 디베이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라이팅 하는 과정에서 보면요,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을 발견했고 팩트는 명확한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제 아까 앞에서 다른 분이 질문이 좀 비슷한데,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논문이 이제 서미션 되는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이 정도의 메커니즘을 이제 내가 제안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마지막 그 마일드하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이제 뭐 프로포즈 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프로포즈하고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건데 틀렸다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다른 방법들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디스커션에 보시면은 컨클루전 바로 직전에 디스커션의 마지막 그 문단의 마지막 파트에 뭐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further study is required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연구는 어디에 적용이 돼서 그 적용을 해서 그 결론을 이제 얻었는데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이제 이제 다른 어떤 샘플이나 다른 조건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뭐 모든 연구가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00% 완벽하게 이제 코렉트한 것만 우리가 논문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아마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논문은 틀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아무리 유명한 그 대가의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내가 꼭 정확하고 내가 완벽한 것만 내가 논문으로 출판한 거다라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너무 큰 버든을 느끼지 않으셔도 되고요. 과학적인 그 가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과학적인 결과에 대해서 과학적인 결론을 얻으시면 되는 거고, 분명히 틀릴 수 있어요. 그 틀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자들이 나중에 지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겁니다. 내 논문이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죠. 틀리는 걸 인정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면 좋은 논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거는 학문의 그 이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얘를 철회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되게 아주 정직하고 아주 그 겸손하고 그런 과학자 중에는 일부 중에는 자기가 이제 실험을 재현을 해봤을 때 안 돼요. 똑같은 경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 논문을 철회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가 그 신문 기사에 보시면은 철회를 했는데 이거는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액션이었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팩트 팩터를 그 정확한 방법 알려줄 수 있나요? 탑점은 몇 점이고? 예. 임팩트 팩터는 톰슨 그 거기서 이제 매년 그 리포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그 이제 임팩트 팩터를 볼 수 있는 그 기관이 이제 구독을 하고 있으면 그걸 이제 확인할 수가,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널 이름 이렇게 넣으시면은 임팩트 팩터가 이제 정확한 임팩트 나오는데, 요즘은 구글에서도요. 구글에서도 웬만한 저널들의 임팩트 팩터는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널 이름 넣으시면 위키죠, 위키피디아에서 저널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임팩트 팩터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충 그 정도 범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탑 저널이냐 아니냐, 사실 요번 이제 저는 좀 그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이 탑 저널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소사이티에서 인정하는 우수한 저널이 이렇게 그 임팩트 팩터가 항상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선호하는 그 학술지 중에 하나가 피지컬 리뷰이라는 저널인데, 얘는 임팩트 팩터가 2점대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논문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논문 내는 거 굉장히 프라우드, 아주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학계가 인정하는 그런 전문 학술지다라고 하는 거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약간 임팩트 팩터 약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왜냐하면 그 정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이렇게 그 뭐 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이제 임용이 이제 걸려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타겟 저널을 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조금 더 이제 위에 혹시 질문 남긴 거 볼게요. 네, 혹시 더 질문 남겨주실 분? 네. 이제 다들 이제 타이틀하고 애스트랙트는 잘 작성하실 수 있겠죠? 혹시 그 여러분 이제 논문을 이제 시작을 하신 분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초록 그 타이틀하고 그림하고 테이블 데이터 다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바꾸셔, 피겨 1, 피겨 2 이렇게 다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시작을 해보신 거예요. 타이틀 잡고 초록을 잡고 스토리가 다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문헌 정리를 할 거예요. 문헌 그 내가 인트로덕션을 적으려면 그 학문 분야를 내가 마스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그 논문에 레퍼런스 리스트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트가 다 있으면 내가 이제 인트로덕션을 적을 수 있어요. 인트로덕션을 이제 다음 주에 적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타이틀하고 애스트랙트를 적으시고, 요 정도 내가 좀 준비가 되면 요건 이제 우리가 컨퍼런스 학회에
초록을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내가 스킬은 이제 빌드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정도 이제 훈련이 되시면은 예, 여러분이 기초적인 부분은 이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해보시고 이거 이제 한번 좀 네, 누군가 좀 봐주면 좋겠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살짝 좀 보내서 이렇게 의견을 구하시는 것도 그 원하시면은 제가 해드리고 그래서 뭐 여하튼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연구가 완결되어 있으면 라이팅하는 건 그렇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이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집중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시간 이제 정하시고 장소 정하시고 누구랑 이제 논문 쓸 거냐 정하셔가지고 적절한 본인이 원하시는 시점에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할게요. 더 질문이 안 계실까요? 교수님, 네, 지금 현재 성대에서 박사 과정 중인 최민정인데요. 네. 네, 제가 드릴 질문은 순서상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문헌 정리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헌을 먼저 리뷰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떤 뭐 선행 연구가 이러니까 내 연구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서 타이틀 초록 적고 이런 순서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순서상으로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괜찮은 연구고 될 것 같은 연구다라고 하는 판단이 보통 예비 결과 얻을 때 보통 얻어지잖아요. 보통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완벽한 그 레퍼런스 리스트가 아닌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행 연구 핵심 레퍼런스를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가 좀 필요한데 우리 연구가 지금 뭔가 새로운 그 파인딩이야, 새로운 레저트야. 이제 그렇게 판단이 딱 되실 때 이제 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절히 연구가 이제 완결이 돼서 이제 논문 라이팅 시작을 하실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연구의 과정에서 반드시 문헌 정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문헌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정말 아무도 연구를 안 했어. 이거는 예비 결과를 얻는 단계에서 이미 검토를 미리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논문 라이팅을 하려면 완벽한 리스트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인트로덕션을 적을 때 필요한 레퍼런스가 몇 개이고 어디까지 내가 활용할 거고 디스커션에서 내가 또 활용할 또 문헌이 뭐고 이거를 이제 리스트업을 다 하시는 거고 보통 이제 저널마다 이제 그 가이드를 하는 레퍼런스의 그 개수가 있어요. 있는 게 있고 이제 없는 저널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한 30개에서 뭐 많게는 한 50개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 이제 그 리스트업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이팅을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레퍼런스 리스트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 결과 단계에서 이미 핵심 레퍼런스를 이미 찾으시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번 강의 때는 연구 방법론이 아니라 논문 작성법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실은 연구 방법론이 먼저 이제 나오고 연구가 끝나고 나서 논문 작성법이 그다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순서상으로.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은 이제 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예비 결과를 얻을 때 이미 문헌 조사가 다 이제 예비 문헌 조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구가 제대로 의미 있는 연구인지 아닌지를 예비 결과 원페이지 드래프트를 만들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핵심 레퍼런스를 적어도 한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뭐 누군가 이미 다 했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게 연구가 다 끝나도록 나는 시간과 내 노력을 낭비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핵심 레퍼런스를 미리 거기서 다 찾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사능 가속기를 이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오버나이트로
딱 이제 1박 2일로 실험을 딱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한 실험을 이제 딱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험을 진행하면서요. 이게 새로운 결과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바로 그 현장에서 이제 찾아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바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 논문을 찾아봐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제가 잘하는 분야면 괜찮은데 그 새로운 결과니까 새로운 결과에 대해서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제가 바로 찾아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학생이 이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서 바로 찾아와서 연구 노트에 적어요. 핵심되는 레퍼런스가 뭐뭐가 있고, 바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시간 안에 그 학문의 줄기를 쭉 따라가서 핵심 레퍼런스를 한 5개 정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가 안 돼 있어, 이 지금 실험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바로 디렉션을 바로 줍니다. 그게 바로 연구 방법론이에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질문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 작성 방법이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강의 때 답지 못했던 부분을 잘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논문 작성을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초록까지는 조금 어렵더라도 오늘 이제 한번 이렇게 타이틀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연구 또는 이제 논문으로 쓰셔야 될 그거를 한번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보세요. 타이틀만 잘 잡아도 오늘 잠이 잘 오실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네,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강의 안내를 좀 드리고 마칠게요. 다음 주 강의는 이제 그 문헌 조사 방법, 문헌을 어떻게 조사할 거고 어떻게 정리할 거고, 그 논문의 그 리스트업을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어떻게 적을 거고, 인트로덕션은 애브스트랙트를 이렇게 쭉 연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퍼스펙티브, 그걸 이제 한 문단씩 이렇게 끊어가지고 한 문장을 한 문단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예, 그 인트로덕션 정리까지를 이제 다음 주에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주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가 본 강의, 두 번째 강의이고, 제가 프리 렉처 타임을 1시간 정도를 미리 이 사이트를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오실 분 들어오셔서 이제 연습을 해보셨을 테니까 이제 그 타이틀하고 초록 그림하고 표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는데, 혹시 뭐 잘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가이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토요일 날 9시에 지금 줌 이 사이트를 제가 오픈할 거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질문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본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다음 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오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또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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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